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3년 전에 이혼하신 전 남편한테서요, 갑작스러운 그런 살해 협박을 받고 정말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계신 한 분의 서연인데요. 좀 절박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주신 질문글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실까, 또 위태로우실까 좀 깊이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이 상황은 그냥 단순히 예전 부부 사이의 갈등?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질문 내용하고 또 이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바탕으로 해서 현 상황을 좀 분석해보고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조언은 그 네이버 지식인 답변으로 아주 명쾌하기로 잘 알려주셨죠.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을 저희가 좀 참고했는데요. 그 송명호 변호사님, 의뢰인을 위해 기도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시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분 도움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유튜브로도 활동 많이 하시고요. 네, 그럼 먼저 질문 주신 분의 상황을 제가 좀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이게 3년 전에 남편이었던 A씨의 그 가정폭력이랑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좀 과도하게 체벌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게 협의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아이고. 네, 세 자녀가 있는데 친권이랑 양육권은 다행히 질문자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아이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A씨한테 받은 상처가 좀 깊었나 봐요. 특히 큰아이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막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감정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참 마음이 무겁네요. 네, 정말 힘드셨겠네요. 뭐예요? 아이들하고 연락도 거의 없었고요. 허. 그런데 최근에요,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분, B씨하고 좋은 관계를 좀 시작하시려는 걸 그걸 A씨가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연락도 없던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러는 경우 사실 종종 있긴 합니다만 이번 경우는 그 수위가 너무 심각한데요. 맞아요. A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막 퍼부으면서 질문자님께서 자기랑 애들 사이를 이간질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번 생은 틀렸으니 다 죽이겠다. 세상에. 네, 여기서 다라는 게 질문자님 본인, 세 자녀, 그리고 그 새로운 연인 B씨까지 다 포함해서 살해 협박을 한 거예요. 심지어 어디 애들 앞길 맞고 싶으면 고소해봐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니.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이 전화 받고 질문자님이랑 아이들 모두 너무 큰 충격이랑 공포 때문에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셨대요. 그래서 그 늦은 밤에 다급하게 법적인 도움을 찾으신 거고요. 얼마나 무섭고 진짜 앞이 캄캄했을까요. 아이들까지 이런 공포를 겪게 되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 이 일 때문에 어렵게 지켜온 아이들 친권이나 양육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지, 이거랑 또 당장 자신과 아이들을 A씨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딱 이 두 가지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분석을 보면 A씨의 이 협박 전화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치는 아주 명확해요.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 고발. 네, 그 통화 녹음이 있다면 물론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근데 설령 녹음 파일이 없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통화 기록하고 질문자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고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이게 또 송명화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녹음이 없어도 괜찮군요. 근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A씨가 고소하면 애들 앞길 맞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으니까 신고를 좀 망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위협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명호 변호사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친권하고 양육권은 이미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A씨 혼자 일방적으로 협박하거나 주장한다고 해서 절대 변경될 순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지금처럼 A씨가 아이들한테 공포심을 주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야말로 법원에 A씨의 접근을 막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미 제한적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더 제한하거나 아예 박탈해달라고 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A씨의 협박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인 거죠. 송명호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렇군요. 친권 양육권은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되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럼 당장 질문자님이랑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도 송명호 변호사님 조언이 아주 구체적인데요. 일단 즉시 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이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A씨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나 문자 같은 연락하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딱 금지시키는 강력한 조치거든요. 되네. 그리고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관련 기관에 상황을 미리 좀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아주 신속하게 임시 보호 조치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송명호 변호사님답게 네이버 지식인이나 최근 유튜브 활동에서도 보이듯이 아주 실질적인 조언들을 주시죠.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첫째, A씨 협박은 명백한 범죄니까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할 것. 네. 둘째,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걸 신청해서 나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 그렇죠.
셋째, A씨 협박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이 흔들릴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명확한 지침을 얻었습니다. 아, 정말 송명구 변호사님 조언 덕분에 막막했던 상황에서 좀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법의 보호를 통해서 당장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아, 그렇네요. 네. 과거에 그 가정폭력을 목격했고 이제는 직접적인 살해 협박까지 경험한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점입니다. 법적인 안전망을 잘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아이들이 겪었을 그 깊은 정신적 충격이나 불안감, 이걸 어떻게 좀 잘 보듬고 치유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를 좀 건강하게 극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좀 장기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